리얼리티 트랜서핑 제62장 저자와의 대화 그 세 번째. 당신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유사한 가능태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인생 트랙이나 너무 유사한 가능태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용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죠. 이것은 의도의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삶은 모든 다른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가능태 공간에서 항상 원인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을 이루며 인생 트랙을 형성합니다. 인생 트랙 위에 모든 사건은 두 개의 지선을 가지는데 하나는 행운의 쪽으로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불행의 쪽으로 나 있죠.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그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행운의 지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되어 있으면 당신은 불만을 표현하면서 불행의 지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뭔가에 화를 내면 새로운 문제거리가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불행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문제들이 줄줄이 뒤따라 오는 것은 불행 그 자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조율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려고 의도하면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지금 아무리 나쁘게 느껴지더라도 조율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래에는 기쁘고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험을 치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합격해도 좋은 일이고 떨어져도 역시 좋은 일이다. 어떤 일이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모르는 다른 어떤 문제를 겪지 않도록 피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기분으로 당신이 창조한 운명과 데이트를 즐기세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연히 필요에 맞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그냥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입니까? 이 책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테크닉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낙관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마음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기가 어려울 겁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희망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제가 비관주의자라면 어떨까요? 제가 과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진부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꼭 잘 돼야만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비관주의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에 대한 저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비관주의가 저의 삶을 망쳐놓았었죠. 이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저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유쾌함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의 효과를 발휘하지요. 그 결과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태도 아래에 서는 사건들의 흐름이 행운의 지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저를 조종하지 않고 제가 현실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까?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명확히 이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상당히 방대해질 겁니다. 첫째로 이 책은 독자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서게 합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진짜 현실보다는 편안한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언제나 더 쉽습니다. 사람의 동기와 행동이 이성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를 독립적인 객체로 여기며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쓸모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인간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유의지가 없으며 외부로부터 조종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종을 하는 것은 교육자나 행정관리, 조직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미묘한 물질 세계의 어떤 실체라는 점입니다. 알려진 대로 산염 에너지는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집단이 동일한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산염파들이 중첩되어 에너지의 바다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에너지, 즉 정보체인 펜듈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펜듈럼은 일단 생겨나면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자기의 의지에 종속시키려 애씁니다. 그러나 펜듈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펜듈럼이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조직 안에 심어져 있으면서
그 조직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생식물이나 생체와 유사한 프로그램처럼 보입니다. 펜듈럼은 가족, 학교, 회사, 국가 등의 각 인간 사회 위에 군림하는 상부 구조로서 미묘한 세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펜듈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모든 조직은 구성 요소인 사람들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 메커니즘이 알고리즘, 즉 연산 논리에 의해 지배되듯이 조직은 펜듈럼에 의해 지배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며 무의식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펜듈럼들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어떤 것에 화가 나서 분노를 표현하면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은 펜듈럼에 의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시작될 때 그 경기장 위에는 작은 공 모양의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구체는 미묘한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 광선의 촉수가 거기서부터 열광하는 관중에게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게임에 열광하는 감정이 뜨거워짐에 따라 그 펜듈럼은 에너지로 가득 차서 부풀어 올라 커지게 되지요. 곧 그것은 커다란 크기의 구체가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그것은 다시 쭈그러들고 작은 공 모양이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펜듈럼이 그냥 에너지만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을 부채질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도 당신이 편안히 좀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 아이들이 조용히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없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길을 가로막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을 괴롭힙니다. 여기저기서 장애물들이 마구 튀어나오지요.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아주 늦게 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뭔가가
어느 순간에 당신의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면 왠지 악한 의도를 품은 것처럼 그 일이 꼭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급하게 서두르며 늦을 것을 걱정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맞서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막으며 우아하고 품위 있게 걸어가면서 당신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을 지나가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서서 거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도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치 모든 일이 일부러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